최근 삭감됐던 정읍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이 추경 예산에 다시 상정되면서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정읍 지역 축산업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최근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2개의 야구장이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예산을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원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월 10,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읍시가 지난해 삭감됐던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추경 예산에 다시 상정하면서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읍 지역 축산업 관련 단체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기존 예산까지 삭감시키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지역에서 일명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는 김기두 씨가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읍 지역 싸움소 사육 농가들이 최근 지원 예산이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전북에 11군데가 있는데 법적으로 2군데 지금 상설이 떨어져서 우리 정읍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테마라든지 그렇게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가 자дел이 되어버리고 지금 우리 농가들은 지금 그게 지금 좀 안타까운 지금 심정입니다. 그러다 거기다 대고 소 먹이 앉을 날에 끌어버린다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정읍지회와 축산협회 관계자들은 25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속소싸움대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 최하위 2, 3번째로 예산이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이 4,300만 원으로 통과됐기에 더 이상 대를 칠 수 없었기에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면 소싸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가 동물학대나 다름없는 소싸움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제 고장 그 지역 고장의 시민분들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서 이제 시민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제 소싸움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 여지가 있다, 동물학대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리고자 합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소싸움 대회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시민단체. 공인된 민속 소싸움 대회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법률로서 따져보고 강력하게 조처하겠다는 소싸움협회.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관련 단체들 간 불편한 대립과 갈등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군이 최근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2개의 야구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야구장을 건설한다는 것인데요.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은 최근에 열린 부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부결됐습니다. 이것은 부안군이 새로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예정했던 부지입니다. 부안군이 이렇게 46억 원이란 예산을 들이면서 새로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이유는 부안군에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개화면과 부안읍에 2개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개화면에 있는 야구장은 지리적으로 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야구장은 부안읍 스포츠파크에 위치한 야구장입니다. 현재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목적 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야구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다목적 구장이 축구장이 야구장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축구장 있는 데다 야구장을 넣으니까 펜스 길이가 안 나와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데도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부안군 의회에서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부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야구장 건립에 들어가는 46억 원이 모두 부안군 군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약 6%에 불과한 부안군에 순수 군비 46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안군 재정에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5,200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 건립은 10년이 걸리고 있지만 사회인 야구인 90여 명을 위해 야구장을 먼저 짓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야구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훌륭한 야구장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죠, 우리 군에서도. 그러나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받고 난 뒤에 하자는 이게 순군비로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는 조금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 46억 원을 들여 새로운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계획했었던 부안군. 계획은 부결됐지만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의회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가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의 75%를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부안군 계화면 한 미용실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발생해 조립식 패널 건물 한 동을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미용실 건물을 포함한 가전제품 등을 태워 모두 6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직 자세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인근 목격자들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월 10,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170여 개의 남원 지역 가맹점에서 식음료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도주했던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자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알선 수뢰 혐의로 48살 A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8살 B모 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전라북도가 축산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과 전주 남정동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모두 26곳으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했거나 관리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가축 분뇨와 퇴비 등 방치 여부와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 농경지 살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배출구와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할 위원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선정한 평가위원 명단을 한국교원개발원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모두 전북 지역 인물로 선정했으며 명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평가위원은 오는 4월 중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평가 방법을 듣고 자사고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순창군이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집 앞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한 이후 연 회원 300여 명, 장난감 대여 건수가 6,60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관 당시 한 달 만에 130여 가구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4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집 앞까지 장난감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직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아예 장난감을 고를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순창군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부지에 관광호텔이 건립됩니다. 순창군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강천파크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60여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부지에는 관광호텔과 온천, 대형 연회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인근의 강천산도 위치하고 있어 순창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북도의회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최근 계획안을 채택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검토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고창 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이 출범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창립총회를 통해 설립 취지서와 정관 제정, 임원 선임과 재산 출연 등을 의결했습니다. 초대 회장은 오교만 고창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의 윤재성 테니스협회장과 정병필 배드민턴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고창 생물권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됩니다.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5시 40분경 전주 시내 한 호텔 앞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9살 B모군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이튿날인 1월 2일 오전 8시경 식당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읍 씨가 수제화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정읍 씨는 한국재화기술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 슈메이커 양성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제화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읍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씨는 오는 4월부터 맞춤형 청년 수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 씨는 내년까지 2층 규모의 청년 메이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기술교육장과 창업 공간 등이 마련됩니다. 부안읍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요령과 소방, 교통안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소방서와 경찰서에서 나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예방법 등 실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안전의식을 향상했습니다. 부안읍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2019년 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2019년 한 해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보육 관련 시행계획과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의 수급계획 등의 어려움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와 공익대표 등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보육정책위원들이 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과 김제시 보육지원책 등 김제시의 보육 관련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시에서 부족한 보육정책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 지역 아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신운천 산림조경 숲을 완공했습니다.
이번 산림조경숲 조성 사업은 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휴게시설과 함께 수목류, 소나무 등 17종의 나무 3,837주를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외용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숲을 찾는 지역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 속의 숲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시니어 클럽이 2019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 일자리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제 시니어 클럽은 사계절 농장과 늘 푸른 두부 사업, 시니어 건강원 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전년 대비 229명이 증원된 12개 사업에 878명이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제 시니어 클럽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참여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건강 증진과 사람과의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사회 활동을 통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 분야의 전문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2년 동안 정읍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관련 시책과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읍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통해 정읍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향후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 대상 가정을 방문해 주거 실태 파악 등을 위한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제시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4억 2,400만 원 사업비로 122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는 6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1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물러가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따뜻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온화하겠지만 이 때문에 대기가 건조하고 공기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잔잔한 바람 덕분에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겠는데요. 다만 내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평년과 같은 기온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아직 큰 상태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6도, 전남과 경북 5도 등이 예상됩니다. 서울과 광원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